네, 방금 또 말씀 주셨다시피 경계 경보 문자 받고 놀라셨을 텐데요. 좀 추가로 해서 나온 문자는 또 오발령이라는 또 문자가 방금 또 발송이 됐습니다. 내용을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부분들 지금 확인을 해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6시 반 좀 지나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NHK 보도로 나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했다라고 추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상에서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관련해서 북한 발사에 관련해 그 대통령 주재 NSC가 소집이 됐고 이제 열린다라는 업데이트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저희 준비한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미국 상장기업 통해서 글로벌 시장도 익히고 또 우리 장 투자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면 미국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는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놀라셨죠, 오시면서?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담담하게 어떤 상황에서? 정보 그냥 그쵸. 네네. 울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울리는 건데 필요 없는 것까지 많이 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알람인 줄 알았어요. 네네. 네. 그 퀀트 투자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소장님은 퀀트요? 퀀트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인공지능이 다 들어왔으면은 지금 다 없어져야죠. 그 서울대 의대 간 그 똑똑한 애들이 그러면 다 다른 일 해야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다면은 왜 지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공부를 하겠어요? 거기 로봇이 의사 다 하면은 뭐하러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그럼 다 그 기계가 다 해서 다 좋으면은 왜 다 기계가 하고 있지? 이미 왜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을까요? 워렌 버핏은 왜 기계로 안 돌릴까요? 노년에 힘든데 그냥 귀찮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문학적인 감성. 네. 네. 스토리. 정말 이거를 그걸로 다 한다면은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이 전 세계 주식 부자 1위가 돼야 돼요. 수학 교육학과 물리학과 컴공과 네. 교수님들 1등 하는 사람들이 다 1등을 먹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여긴 문학적인 감성까지 들어와야 되는 문이과 통합 수능에 맞는 문이과 통합적인 사고력이 들어가야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그래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네, 모든 시장은? 것이 기계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게 데이터로만 다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오늘 그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오 쇼너 씨의 포트를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 13F 공시에 나와 있는 오 쇼너 씨의 저희 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이분이요, 퀀트 분석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포브스에서 정한 전설적인 월가 투자자의 한 명입니다. 자, 탑 홀딩 종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올라와 있고요. 1분기에도 추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4% 현재 평가 수익이 나 있고 애플은 한 200%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좀 종목들, 상위 종목들 보시면 담배 회사죠. 알트리아가 있고 호텔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사인 호스트 호텔즈 앤 리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KLAC도 오 쇼너 씨 자산운용의 주요 종목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분기에 일부 편출한 종목들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미국의 투자은행이 있고 또 금융기업인 시티그룹 가지고 있던 보유 지분의 한 25%를 매도했고 이로 인해서 30%의 손실을 확정했네요. 오토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존은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유통 기업인데 일부 매도한 것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펩시코, 존슨앤존슨, 머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크는 40% 수익을 내며 일부 매도한 것 확인이 되는데 요즘 미국 증시에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라든지 경기 방어주에서 수익을 내고
또 고성장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들, 머니 무브들이 있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오셔너 씨의 포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제가 오셔너 씨를 판단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이거 사실 다 얘기 드렸던 건데, 그렇죠? 바이든 얘기 그렇게 하면서 미국 그 제약주는 그 다음은 항암 쪽이라고 하면서 네. 항암과 비만이잖아요. 결국에 여기도 노보노디스크 아까 있던데, 아 여기 아닌가? 노보노디스크랑 뭐 저기 일라이릴리 같은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살이 띠룩띠룩 쪘을 그때 얘도 드러나죠. 우리나라의 성인 30대 남녀로 3kg 쪘다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안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빚만 치료해야 되니까 그거 싹센다니 뭐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갔잖아요, 지금. 제약주가. 네. 그리고 저기 뭐 몬델리즈나 과자 분명히 허쉬 초콜릿 그거 같이 높아진다고 그 우스갯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진짜라니까요. 10,000원짜리 비빔밥을 못 먹는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반도체로 이미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60개월 선 절호의 기회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옮겨갔으면 이제 또 대박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렇죠? 근데 또 알트리아는 넣고 있네요. 이거 담배 그거 절대 안 없어지는 거 아시죠? 미국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우리 맨날 무슨 뭐 금연 캠페인이니 학교니 해도 안 되잖아요. 미국의 금연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금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죄악주의 꿀맛. 죄악주가 굉장히 탄탄한, 이거는 인간의 욕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수익에서 나오는 배당, 네. 이런 꾸준함,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포트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제약주로서 이익 실현을 한 것 같고, 근데 화이자처럼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할되면 뭘 살까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을 살지. 제 생각에 생활용품 그것 때문에 분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핑크 베이비 로션에서 그거 암물질 나왔잖아요. 예. 미국은 소송이 크기 때문에 거의 존슨앤존슨 생활용품 사업부가 흔들릴 정도의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떼내는 거죠. 존슨앤존슨의 의약 사업부랑. 왜냐면 제약이 잘 나가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분할을 앞두고 있다. 요즘에 이런 게 그 적이다. 화이자도 그랬고, 그래서 이슈다. 네. 이렇게 분할을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제 그 집중을 해가지고 가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셔너 씨 자산운용의 포트, 1분기 포트 내용 저희가 13F 공시 통해서 발표된 거 추려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종목 가운데 하나를 짚어보시죠. 네, KLA네요. 네. 지금 그 반도체 지옥을 조금 더 일주일 더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다 고점에 이미 60개월 선에 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기서는 정말 확률에 베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확률을 믿어야 돼요. 미국 시장 그리고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다. 이미 엔비디아가 이렇게 언론에 다 뿌려주고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엔비디아를 사기는 굉장히 겁이 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뭐 KLA는 우리가 그 반도체 3대 공정의 꽃이라고 하면 3대 공정을 꼽는데 8대 공정, 8대 공정 하는데 네. 3대 공정으로 몰려 있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세계 그 반도체 장비 종합으로 1위는 누굽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근데 증착의 그 강점이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2위가 ASML이거든요. 노광 장비인데 전체 종합 2위예요. 노광 장비의 1등이 ASML이고 3위가 램리서치인데 시각 장비의 1등. 근데 종합 3위거든요. 종합 1위, 2위, 3위가 증착, 노광, 식각이잖아요. 그래서 8대 공정 중에서 3대 공정이 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증착, 노광은 아예 못하는 거고 거기 캐논, 니콘하고 ASML이 다 해먹는 곳이고 네. 식각, 그리고 뭐 증착 여기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4대 업체라고 하면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KLA는 제4의 공정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오레오 과자를 여기저기서 만든다고 해봐요. 오레오의 그 특유의 무늬가 새겨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뭘로 새기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공장에서 저기로 새기겠죠, 기계로.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노광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비수로 새기죠. 비수로 그 오레오를 누가 더 세밀하게 새기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증착은 거기에 초코가루를 누가 잘 입히느냐. 그 다음에 식각은 이제 거기 그 글씨를 그 빛으로 아까 새긴 글씨의 그 잔여물들을 깎아내는 작업. 네.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오레오의 그 조그만 그 동그라미에다가 더 세밀하게 그려놓는 건데 이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펜이 없어서 그런데 ASML의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펜을 짧게 잡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펜 끄트머리 잡고 글씨 써보세요. 내 글씨 악필 아닌 사람도 악필이 돼요. 그냥 짧게 잡고 쓰니까 잘 쓰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뭘 해도 오레오가 다 누가 일반인이 보기엔 딱 똑같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과자 전문가가. 그럼 이제 어디서 승부가 갈리느냐? 누가 오레오를 분량을 안 내느냐? 10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애는 뭐 똑같이 하나의 제품은 우리 하나 겨루자고 시범 케이스로 내놓은 제품은 똑같더라도 9개를 버린 거예요. 한 명은. 10개 중에 9개가 불량이에요. 뒤에서 그걸 먹고 있어. 다 부서진 과자를. 그 한 명은 10개 중에 9개를 양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이 나겠어요, 여기서? 10개 중에 1개만 불량인 애가 저기 이득이 나겠죠. 네. 바로 그걸 해주는 애가 KLA예요. 근데 이거는 검사인데 어디 검사? 우리가 보통 검사는 어디서 생각하나요? 후공정에서 생각하죠. 그거 후공정 아니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네페스니 뭐니?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다 선별해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벌레 검사하고 포장하는 거. 검사 패키지는 후공정 아니었어? 근데 왜 검사인데 여기 전공정 애가 있어? 얘는 전공정 검사인 거예요. 전공정에서 웨이퍼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넥스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KLA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여기서. 그 압도적인 거를 딱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 있었나요? 뭐 이게 긴 시간 없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때 저기 했다고 그 런닝맨처럼 했다고 했잖아요. KLA 위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었죠? 계측이라고 써 있었어요. 물론 계측이라고 설명해서 그 피터라는 직원이 나왔는데 바이든이 중간선거 투표하세요. 그래서 약간 갑분싸가 되긴 했는데 거기서 그 중간선거 너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을 해서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선거에서 괜찮았잖아요, 바이든이. 네. 근데 피터라는 직원이 나왔는데 거의 계측이라고 써있던 것도 부터 아실 수 있다시피 KLA는 검사랑 계측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레오로 따지면 아까 그거죠. 오레오 그 위에 밑에 위에가 크림 빼고 그게 너무 두껍게 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끼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글씨가 위랑 아래랑 똑바로 쓰여 있는지 오레오 윗면하고 아랫면이 무늬랑 글씨가 정말 정확한 부분에 일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애예요. 안 그러면 이제 오레오가 다 불량품이 나와버리니까 KLA 역할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노광과 증착과 식각이 3대 공정인데 제4의 공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이거를 공정 제어라고 부른다. 공정 제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ASML의 노광 장비 들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제 증착 장비 들고 있고 제가 그 토르의 무기로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램리서치의 식각 장비 들고 있어요. 둘 다 TSMC랑 삼성전자가 둘 다 똑같은 무기를 들고 있을 때 어디서 갈리는가? 그래서 댓글에 맨날 뭐가 달려요. 옛날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뭐 책 프레이즈가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수율이야예요. 이제. 서로 3나노, 2나노 네네. 누가 가느냐 하고 있죠. 그거 먼저 찍으면 뭐예요? 공장에서 불량이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네 2나노 먼저 갔어? 야, 우리는 수율 좀 다듬어서 6개월 뒤에 갈게. 너네 지금 열심히 뽑아내 봐야 불량품 쏟아지고 있네. 너네 괜히 그거 선점하려고 그냥 언론에 한번 뿌린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제어, 크게 나누면 검사, 계측, 그리고 리뷰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뭐 레포트 쓸 때도 마지막에 리뷰를 하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검사, 계층, 리뷰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 이 KLA 회사에서는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 검사, 결합 검사를 하는 이 지금 인스펙션이 검사예요. 인스펙션하고 리뷰를 합쳐서 결합 검사와 리뷰를 하는 이 그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측, 메트롤로지, 계측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웨이퍼의 그 패턴이 위아래가 맞는가, 위치가 정확한지, 두께는 맞는지. 그래서 이거를 공정의 성능하고 수율을 향상시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 계층 리뷰가 다 나왔는데 한 가지 또 부서는 뭐느냐? 이 전체 종합을 해서 빅데이터로 중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공정에 또 그 대입을 해보는 요런 그 저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요쪽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시스템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부서로 공정제어의 큰 세 개를 지금 KLA는 커버를 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TSMC랑 삼성전자가 서로 비메모리죠. 이제 지금 저기 메모리도 지금 이제 무슨 11, 12나노 가고 있어요. 근데 3나노 반도체 제조 시에 아까 전에 EUV 노광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최첨단 부분에서는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요하다. 인텔이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노광 장비가 없는데요. 무기가 없는데 어디서 토르랑 저기 아메리카 캡틴 이렇게 싸움에 끼려고 해요. 그 지금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마스크가 만약에 불량이면은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는데 오레오에다가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은 오레오의 무늬를 거의 다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오레오에 그릴 무늬가 새겨진 마스크를 빛하고 오레오 초코 그 판에다 깔아놓은 다음에 그 마스크에다 빛을 싸가지고 그 오레오의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스크에 있는 회로 그림이 잘못돼 버리면은 오레오에 새겨진 그림도 삐뚤어지겠네요. 그럼 나 기분이 나쁘잖아요. 똑같이 오레오를 먹었는데 친구는 오레오가 딱 가운데 박혀있는데 내 거는 불량해서 오레오에서 레오가 잘려있어. 오라고 돼 있어. 왠지 짝퉁 같잖아요. 내가 짝퉁 먹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마스크가 불량이 되면은 웨이퍼도 불량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LA가 그걸 잡아내주는 거죠. 마스크에 불량이 있는지 아니면 마스크에 불량이 없는데 웨이퍼에 그려졌는데 거기 막 불순물이 있던가. 근데 오레오를 샀는데 예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레오 글씨가 안 보이고 막 위에 떡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펠리클이라고 하죠. 펠리클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오레오는 그래도 그냥 과자니까 너무 얘를 이거 쉽게 되는데 먹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오레오 글씨가 안 보이는 게 뭔 상관이야.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틀린 문제죠. 반도체는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이런 그 공정 제어가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뭐 지금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뭔 얘기도 나오고 있나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1000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1000층을 쌓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256층 막 이렇잖아요. 1000층짜리 건물을 쌓겠대요. 그다음에 이 나노는 3나노, 2나노. 그리고 막 무슨 3D가 나와. 그럼 딱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로 봤을 때 우리가 직방에서 들어가면 건물 막 3D로 돌려보잖아요. 옛날에는 평면이었는데 막 3D로 돌려보는데 그게 막 1000층짜리 건물인데 그리고 건물 안에 봤더니 막 방이 한 50평인데 방이 50개가 있어. 한 평짜리가 50개가 있는 거야. 막 그런 건물이에요.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이 만약에 50개면 청소할 때도 많고 그럼 방을 구성할 때 거기 꾸겨 넣어야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복잡해진다의 복잡, 높아진다의 다단, 그리고 요 나노는 조금씩 선의 폭이 글씨를 되게 세밀하게 써야 돼. 깨알같이. 미세화. 복잡, 다단, 미세화가 되다 보니 공정이 그러면 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살펴볼 때가 많아지잖아요. 살펴보고 검사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방이 10개일 때보다 방이 100개 됐으면은 청소 아줌마 더 많이 불러야 되고 구석구석 닦아야 될 그 각 있는 각진대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층이 많아지면은 청소부 10명 부르고 청소부 100명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하고 검사하고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KL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4대 장비 업체 이런 공정제어 업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 데다가 이 공정제어라는 분야가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주가는 아까 말한 램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지금 뭐 이 중에서 ASML이라던가 이런 거 중에서 가장 좋다. 3위가 도쿄 엘렉트로인데 일본 회사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미국 회사 중에는 저기예요. 3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 왔을 때 성조기 달아서 그 붙였던 새 업체가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잖아요. 괜히 KLA 피터를 데려다가 중간 선거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자랑할 만한 3대 업체이자 삼성전자의 최첨단 공정에 가서 이 나노 공정에 도움을 주는 무기로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3개로 꼽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이라던가 램리서치 시각보다는 우리가 인지도면이라던가 관심도면에서 적었던 분야죠. 하지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겠죠. 이제 토르가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무기상,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가 야 토르 너 진짜 너 이기고 싶어 배불뚝이 돼서 영웅에서 너 저기 타락하기 싫지? 그럼 이거 가져가 이래요. 근데 그 무기의 어떤 불순물을 검사해주는 이가 있으니 걔가 KLA인 거예요. 네. 얘가 왕이네요, 결국. 그쵸? 얘가 왕이에요. 결국 가다 보면. 공정 제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지금 이 코너에서 피터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피터 네, 그분 피터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한테 네. 그걸 전수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바보야 중요한 건 수율이다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Dummy, it's yield. yield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네, 같고요. 여기 모닝 영어도 함께하는 아주 유익한 방송. 네, 고품격. 네. 자, 그러면 반도체 검사 계측 장비 분야의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인 KLA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목표 주가와 함께 실적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실적을 먼저 할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3분기 매출액 2.29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30.57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좀 올랐어요. 매출액이 2.43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살짝 줄었네요. 697.84 밀리언 달러. 이거를 미국은 사실 EPS나 이런 거를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해서 다음부터는 주당 순이익을 할까 또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여기 제가 보는 사이트에 이렇게 일단 매출액 마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최고 49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은 431.11 그리고 제일 낮은 건 325 그리고 모더레이트 바인데 의견 5개가 바이고 홀드가 3개, 셀이 하나가 있네요. 셀 의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해서 지금 초점이 다 엔비디아에 맞춰져 네. 있는데 저는 결국 왜 토르 캡틴 아메리카를 맨날 어벤져스 나 듣기도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떠오르는데 엔비디아는 뭐죠? 팹리스예요. 설계도만 그려주는. 우리 그때 골드러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언론에서 삽과 곡괭이를 팔고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삽과 곡괭이가 없어요. 엔비디아에는. 엔비디아는 삽과 곡괭이의 설계도를 그려주죠. 그럼 결국 그걸 와보세요. 삽과 곡괭이의 그 물질을 제공하고 거기 장비를 제공해주는 애는 누군가요?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비슷비슷한 장비를 다 들고 있으면 그거를 커버해주는 수요를 결정하는 애 KLA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 엔비디아가 키워놓은 이 AI 골드러시의 판에 그 위에서 약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바라보고 있는 애는 KLA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지금 다 몰려있을 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종목 게시판 요즘에 많잖아요. 요즘에 네. 많아져서 토스도 있고 막 그거 들어가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종목 게시판에 글수 많은 거에 5위 안에 들어요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는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KLA 봐봐요. 제일 최근에 글이 2022년 6월인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광풍 속에서 반도체주 굉장히 좋은데 반도체 장비 중에 톱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제일 좋아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장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장비에. 왜 그 알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바뀌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이 예전에 골랐다고요. 토르는 망치 회사들 다 해놓고 고르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 회사 다 오라고 해서 고르고, 스파이더맨은 거미줄 회사 오라고 해서 다 골랐어요. 지금 반대로 됐어요. 쓸 수밖에 없는 거미줄, 쓸 수밖에 없는 망치, 쓸 수밖에 없는 방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토르랑 캡틴 아메리카랑 스파이더맨이 가가지고 제발 주세요. 저 안 그러면 어벤져스 탈락해요. 이러고 있다고요. 슈퍼 의리된 KLA. 장비 회사가 중점이에요. 지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비 회사가 세계적인 그렇게 탑픽을 못 찍기 때문에 탑 티어 장비 회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 탑 티어가 아니면 그게 안 먹히죠. 그러면 그냥 의뢰 밸류 체인에서 단가 후려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 흐르면. 네네. 반도체가 화랑이고 좋으면 무슨 동반 성장이다 해서 한꺼번에 가는데 안 좋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깎겠어요? 너네 와봐 옆에는 더 싸게 준다는데 이러면서 단가를 깎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ASML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KLA가 깎이겠냐 이거죠. 걔네 장비 없으면 바로 탈락인데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왜 못 들어오고 있나요? 인텔의 무기가 없어요.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몇 개월이 밀려 있는데 누가 거기다 빼줘? 이미
TSMC랑 삼성전자가 예약을 해놨는데 뭐 아니 방에다 호텔 방을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 손님 거를 취소하고 새로운 손님한테 방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에서 보시도 아시겠죠? 최종 칩 업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지금 탑티어 장비 회사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에 따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인 말씀을 적극적으로 좋은 비유와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KLA에 대한 기업 이야기 나눠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